안녕하세요. 심소정 원장입니다. 저번 힙티 필러와 골반 필러 비교 영상 잘 보셨나요? 몸에 어디든 예쁘지 않은 바디라인으로 고민되는 부위들은 거의 다 필러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가슴은 인기도 많고 시술 후의 만족도도 높은 부위예요. 특히 저희 병원은 가슴 필러를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케이스에 맞게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가슴 성형 보정 필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 가슴 필러라고 하면 가슴 사이즈를 키우는 것을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가슴 필러는 다릅니다. 몇 년 전에 힙티 필러와 마찬가지로 김 원장님께서 뼈가슴 필러 셀프 시술 영상을 올리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봐도 시술이 잘 됐어요. 윗가슴도 채워지고 울퉁불퉁한 느낌이 많이 줄었죠. 이것도 우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윗가슴 필러의 한 종류입니다. 여성성을 상징하는 가슴을 더욱 예뻐 보이도록 교정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가슴 필러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슴 필러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가슴골 필러, 윗가슴 필러, 뼈가슴 필러, 가슴 성형 보정 필러 등으로 좀 더 구체화된 명확한 시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잠깐 타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가슴 필러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흔히 말하는 가슴 필러란 유선 조직 밑이나 대흉근 밑에 필러를 대량 뭉탱이로 집어넣어서 컵 사이즈를 키우는 건데요. 이렇게 시술하는 경우 한쪽에 300cc도 충분히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가슴컵 사이즈가 확 커집니다. 하지만 컵 사이즈를 키울 목적으로 필러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수술로 보형물 넣으시는 게 훨씬 낫다고 권해드려요. 생각해보세요. 수술적인 방법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슴 필러 시술을 선택한 건데 이런 덩어리 주입 방법으로 시술하려면 수술할 때처럼 수면이나 전신 마취해야 하죠. 회복 기간도 길죠. 심지어 필러 이외에도 구형 구축의 가능성까지 생겨요. 또한 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 보형물 제거보다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답니다. 저는 제 몸에는 그런 가슴 필러 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힙티 필러와 골반 필러의 차이를 설명했었는데요. 가슴 필러 역시 목적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선천적으로 흉골이 튀어나온 새가슴이나 앙상한 윗가슴의 볼륨을 채워주는 뼈가슴 필러, 그리고 빈약하고 벌어진 가슴에 가슴골을 만들어 풍만해 보이게 해주는 가슴골 필러, 그리고 가슴 수술 뒤에 보형물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부자연스러운 모양을 교정해주는 가슴 성형 보정 필러, 이렇게 총 3가지인데요. 가슴 수술하면 세상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없던 게 생기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어떤 옷을 입어도 옷태가 달라지고. 그런데 마른 체형인 분들이 수술을 받는 경우 오히려 좀 갈비뼈가 도드라지고 보형물이 그대로 드러나서 오히려 자신감이 없어지는 분도 계세요. 이러한 현상은 수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해지는데 이는 근육이 얇아져서 갈비뼈가 더 도드라지고 누웠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보형물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또 보형물 사이가 멀리 떨어져서 가슴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사이즈는 크지만 모양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만족도가 확 떨어지고 수술 후 위축되기도 해요. 점점 가리게 되고요. 동의를 얻은 두 분의 시술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처음에 가슴 수술을 하시고 가슴 사이즈가 커지니 너무 좋으셨대요. 근데 너무 말라서 점점 보형물이 도드라져 보이기 시작하고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커진 게 아니라 밥그릇 엎어놓은 수술한 가슴처럼 보이니 오히려 더 가슴을 숨기게 되었다며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가슴뼈가 돌출될 만큼 윗가슴에 지방이 없는 분들은 수술하면서 윗가슴에 지방 이식을 동시에 수술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슴뼈가 돌출될 만큼 윗가슴에 지방이 없는 분들은 지방 이식을 해도 대부분 금방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른 이분은 가슴 모양이 고속도로처럼 사이가 벌어져 있죠. 그리고 이분은 왼쪽 가슴이 손가락으로 눌린 것처럼 꺼진 부분이 있던 분이셨어요. 작은 가슴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자 했던 가슴 수술이 티가 나서 오히려 더 큰 컴플렉스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슴 확대술은 말 그대로 확대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저희가 하는 가슴 성형 보정 필러의 목적은 모양을 좀 세밀하게 교정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뭉탱이 시술 방법이 아니라 표피층과 진피층 아래에 있는 피하지방층에 필러, 즉 히알루론산을 적절한 두께로 깔아서 벌어진 가슴 간격을 메워 가슴 골을 만들어주고 보형물 윤곽이 드러나는 마른 윗가슴과 갈비뼈들 사이를 채워서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때 들어가는 용량은 양쪽 기준으로 윗가슴은 한 30cc 정도, 가슴골도 30cc가 평균이고요. 유지 기간도 3년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두 분 중 처음 분은 윗가슴과 가슴골 두 시술을 70cc로 시술하였고 두 번째 분은 가슴골에 30cc 용량으로 티났던 가슴 성형이 보정되었는데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밥그릇 엎어놓은 가슴 모양이셨던 분이에요. 더 이상 앙상하거나 보형물이 티나지 않고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가슴 사이가 고속도로처럼 벌어져 있었던 이분도 가슴 성형 보정 필러 30cc로 확실히 벌어진 가슴이 많이 메꿔졌죠. 가슴 성형 보정 필러는 국소 마취로 진행되고요. 시술 직후에 특별한 회복 기간도 필요하지 않으며 바늘 자국 한쪽에 한두 개만 있어서 남편이나 남친분 모르게 시술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가슴은 모양도 모양이지만 감촉도 중요하잖아요. 시술 후에도 본인 가슴의 피부 같은 감촉이고요. 특히 누워있을 때 밥공기 모양의 보형물 도드라지는 게 훨씬 개선이 됩니다. 이렇게 필러 시술만의 장점들은 다 갖춘 채로 수술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불만점들을 개선할 수 있어요. 필러 시술의 가장 큰 장점은 세심하고 자연스러운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장점이자 또 필러만이 해결 가능한 영역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 필러 시술은 수술로도 풀리지 않았던 그 미묘한 불만점들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둬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심소정 원장이었고요. 가슴 성형 보정 필러에 대한 궁금증이나 다른 영상으로 보고 싶은 다른 시술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